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시험 승진 시험 대비 실무 주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해설이죠. 자, 내용을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역시 이제 2회 한번 문제를 보는데 이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의 기억 니은에 관한 들어갈 설명해 가지고 있는데 뭐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프랑스에서 유래했대요. 자, 그다음에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법익을 기준으로 이제 그 경찰을 좀 나눠보자라는 건데, 자, 그리고 쭉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뭐가 냐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고등경찰과 뭐가 있다? 보통경찰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원래 고등경찰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 나왔네요. 그러니까 고등경찰에서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등경찰로 갔다. 그러니까 경찰은 작용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 이에 비해 자, 교통의 안전, 풍속,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통상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이제 일반 경찰. 요렇게 이제 경찰의 기능을 둘로 나눴다. 직무를 둘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말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부터, 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상급자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과 꼭 상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뭐 다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라는 건데요. 자, 마저 읽어보면은, 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 2번 뭐 맞는 얘기가 되죠.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니까. 됐고, 세 번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또는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 공무원 다른 공무원한테 뭐 이런 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돈 보내라고. 그다음에 됐고, 네 번째,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자, 월 3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있죠. 그리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그 외부 강의 등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받았으면 문제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받으면 또 할 수 있다.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회? 3회가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있네요. 경찰 비상업무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있는데 일단 비상근무 해가지고 있는데 비상근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경비소관, 안보소관, 수사소관, 그다음에 교통소관 이렇게 구분해서 발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는 경비소관, 그다음에 안보, 그러니까 있죠. 뭐 이렇게 있다. 자,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자,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찰관 등은 당연히 응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필수 요원은 몇 시간? 1시간 이내 가야 되겠고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를 한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의 응소 지시에 따른다. 다음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경계 강화 뭐 이런 것들에서 그렇지 않다 있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3번으로 가보시면 자,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자, 비상근무 해제 시 이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는 기본적으로 6시간입니다. 발령하면 보통 바로 보고를 하는데 해제하면 이제 사유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6시간이 된다. 12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됐고 네 번째로 가보시면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연락망에 변경 신고를 받을 때는 비상소식 연락부와 그다음에 비상소식 자동전파 장치를 즉시 보안 입력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그다음 뭐다 쭉해서 점검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자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네요. 자 법치행정 말 그대로 법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는 거죠. 법률로 다스려라. 법률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률 우위의 원칙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위에 있다?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법률 우위, 그 다음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네요.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법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느냐? 또 그건 아니죠. 법률 유보 원칙은 법에 근거를 두면 되는 건데 자 법에서 시행령 위임을 할 수가 있죠.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75조에 가보면 자 개별적 구체적 위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법률 유보, 그러니까 법이 위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라고 해서 자, 일단 법으로 만들고 제한을 일단 헌법에서 일단 제한을 하는데 자, 뭐가 됩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자, 뭡니까? 적어도 본질적인, 왜냐하면 본질적인 사항은 금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 어떤 걸 제한할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게 돼 있다. 왜냐?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걸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하니까 그 제한의 본질적인 건 다 뭐다? 법률로 스스로 정하라는 거죠. 됐고 네 번째 자 집회나 시위 예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행정 아니면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정은 법률 유보, 법률 우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4번째 가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 옳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있네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확정된 사람인데 쭉 해서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벌금 이상의 형을 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벌금 이상이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정지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유예기간 중간에는 뭐가 됩니까? 자격정지가 돼 있는 거니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됐고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고충심사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됐고 네 번째,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경무관 이상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2번이 일단 틀렸다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7번째를 가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보상이죠. 공로자 보상. 그러니까 뭐 돈 주는 거죠. 자, 그런 건데 첫 번째부터 가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맥시멈이 얼마다? 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장기 10년의 미만 또는 이게 쪽에서 돼 있으니까 여기 있죠, 금액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1번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이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3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50만 원 이하의 자, 범죄에 대한 보상금 있죠. 그래서 금액이 있는데 벌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보상 기준은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은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400만 원 이하가 된다. 그래서 300, 100. 그래서 400이다. 그래서 300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 가보면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 기준 연간 자, 그래서 5회를 초과해 비상금을 지급다. 그러니까 막 이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5번까지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검거 보상금을 제외하고 좌측에서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현저한 공로가 있다. 현저한 공로가 있으면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부서별 담당 업무에 대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미래 치안 정책국이 있네요. 자, 그러면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 뭐 이런 것들 미래 치안이니까 뭐 과학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범죄 예방 대응국에서 경비업 직결심판 뭐 지구대 운영관리 예방이니까 이제 치안 상황실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에서 자치경찰제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기록 및 주민등록 지문의 수집 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자 뭐다 수사국이 아니라 형사국입니다. 형사국. 그래서 자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2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경찰관은 수능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 등 신체의 일부를 힘을 주지 않고 밀거나 잡아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수능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하는데 잡을 수는 있지만 힘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있다. 수능하니까 강제력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해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 어깨 등 일부를 쭉 해서 힘을 주어. 그러니까 여기 소극적 저항 이상이 되니까 힘을 주어가 나오는 거죠. 자,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자,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 사거리 3 내지 4.5m에서 후면부나 전면부의 흉골 이하를 조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를 착용하여 전극침해 효과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는 하체를 조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총까지 쏩니다.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가급적 단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뭐다? 이제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다? 단동식. 그렇죠? 그래서 격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 격발에 근접한 때가 아니라 권총의 공기치기를 미리 젖혀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동식으로 한다. 그런데 단동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공기치기 미리 젖혀놓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기네요.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적절. 자, 경찰 감찰관은 심야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아니잖아. 심야 수사 금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식에 의한 심야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예외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히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심야가 어떻게 됐다? 이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제 과거에는 일단 여기가 맞는 얘기죠. 심야 조사. 그래서 그런 얘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있었죠.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 쭉 해서 2시간이죠. 이건 뭐다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거죠.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 조사 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감찰관은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때 있는데 2개월이면 좀 길죠. 1개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 조사를 종결했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게 돼 있다. 다만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쭉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1개월인데 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네 번째,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쭉 해서 이의 신청이 10일이 아니고요. 30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저도 이제 정답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10일 이렇게 되겠고요. 다만 감찰 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 신청을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1번이 이제 맞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9번 가볼게요. 경찰 통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기본 요소.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자, 일단 그 기본 요소가 있죠. 기본 요소. 그래서 자, 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그 기본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 권한의 분산, 그다음에 공개,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뭐죠? 책무, 그다음에 이제 환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등등등 있다. 자, 있는데 자, 내용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경찰의 중앙 뭐가 됩니까? 조직과 그다음에 지방 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 계급자와 하위 계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해야 이제 통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보의 공개 가지고 있죠. 공개 되겠고, 그다음에 참여도 보장을 합니다. 참여도 보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제 기본 요소가 돼요. 근데 이제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있는데,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건 뭐 때문이냐?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통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시면은 32번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32번 전에 이제 일단 32번 전에 이제 뭐죠? 31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가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그다음에 수출제의 경우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자 쭉 해가지고 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쪽에서 가늠했다. 그러면 뭐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형법에서 의제강간죄 연령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됐고 세 번째 가보면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네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자, 있는데 검사는 사건의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이다. 가해자가 지금 뭐가 됩니까? 친권자나 후견이다. 더 천일 공론하는 노릇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를 이제 파악하시고 또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32번 가봅니다. 성폭력 범죄와 또 관련돼서 나오죠.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 특례법이 있는데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명할 수 있는 쪽에서 연장된다. 뭐 있는데 그냥 있구나 정도를 보시고 두 번째 가보시면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돼 있다. 됐고 그다음에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 빼죠.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강제추행은 좀 정도 약하잖아요. 강간죄여야 돼요. 강간죄가 되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죠. 35번 가보겠습니다. 첨단 안보수사의 특징과 일반 사이버 수사의 업무 비교네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첨단 안보수사의 대상이 되는 안보사범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비확신범이 아니라 확신범이죠. 확신범. 이거 말장난 난 거죠. 대부분이며 상호 은밀하게 접촉하고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첨단 안보수사의 대상이 되는 안보사범은 사실상 간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됐고 두 번째, 첨단 안보수사도 안보수사의 일종이므로 공개성이 아니라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고 첨단 안보수사의 대상은 사이버 공간이므로 관할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해서 바로 쭉 해서 요 말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이버하고 관할 구분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됐고 세 번째, 일반 사이버 수사와는 달리 첨단 안보 수사 업무는 북한 체제 선전, 국가발 변란 선동 활동에 대한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이버상 이적 표현물 등 차단이 주요 업무가 된다.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첨단 안보 수사 업무는 안보사범의 이적 목적성 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연명론,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뭐다?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알아야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37번. 과학수사 한번 오래간만에 좀 보는 거죠. 쭉 해서 옳은 거 있는데 옳은 걸 찾는군요. 자, 유류품 있네. 유류품 뭐죠? 자, 뭐다 범인에 의해서 남겨진 것들이죠. 그러면 자, 차관점으로 동일성, 기회성, 관련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 바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된다는 얘기는 뭐다? 완전성과 관련된 얘기죠. 완전성.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됐고 두 번째, 현장 지문 또는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 지문이라고 한다. 있죠? 유류. 그래서 있고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줄여 넣었을 때 역지문이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으면 이제 뒤집어지니까 역지문이 되죠. 그래서 역지문은 환원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각막의 온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 현재 흐려지고 자, 48시간이 완전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풀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체 구듬, 이제 시강이라고 하죠. 다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해서 12시간 정도 되면 전신까지 간다. 오랜만에 봤는데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보도록 하죠. 경비경찰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있죠. 행사장 경우와 관련하여 제1선에서는
출입자 통제 관리 및 MD 설치 운영을 한다. 있죠? 됐고, 두 번째,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있죠? 개표소,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2지대 가지고 있죠. 제2지대가 되어 있는데 쪽에서 계속적인 감시 통제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운영한다. 제2지대가 아니고 제3지대입니다. 제3지대고 주방위지대가 아니라 핵심 방어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 4번 봅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 핵심 있죠. 에서는 시설의 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핵심 방어지대는 뭐 지하와 방호벽, 방탄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비경찰로서.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한미군, 그래서 소파네요.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협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봅니다. 중국인 피해자 체포 구속 시에 체포 구속된 피해자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됐는데 7일이 아니고 날짜가 4일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자, 미군의 공무집행 중에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일단 범죄뿐만 아니라 부사에 발생한 범죄도 포함한다. 그래서 일단 미군의 공무집행 중에 의한 범죄. 그러면 1차적 재판권 뭐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그다음에 부모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친족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 자, 그러면 소파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을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그다음에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을 합니다. 배상. 왜냐? 불법이니까 배상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면 틀린다? 보상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뭐 일단 여기서 뭐 40번까지 갔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이 이제 아무래도 뭐가 되냐면 단답형이 많다 보니까 푸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속 해당 법령들 쭉 보면서 체크 어디가 포인트가 될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 시험 대비 실무주관 모의고사 이제 두 번째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